안녕하세요. 네. 이제 야간반에, 우리 야간반 수업은 이름이 2시간 합격당이에요. 2시간 합격당. 메가랜드에서 만든 목적은, 2시간만 직장 다니거나 시간이 많이 없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만든 커리큘럼인데, 2시간 땅이라고 해서 꼭 2시간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황재원인데 11월, 12월 달에는 오전반과 거의 동일하게 수업을, 입문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커리큘럼 얘기할 때 11월, 12월 지난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시간을 좀 가능한 줄여서 2시간 정도의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작업을 열심히 많이 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한번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이제 우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테니까,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하다가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이 공부는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오늘은 공부 많이 하려고 오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공부는 조금만 할 거예요. 1시간만 딱 공부할 거예요. 자, 32회 이제 기출 분석인데, 한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32회 시험이었고, 2021년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2021년도에 공부해서 시험을 봤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1년이니까 여기에 11을 더하면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연도와 횟수는 11을 더하면 돼요. 이제 우린 내년에 시험 볼 거니까, 내년은 2022년도에 공부할 거니까 33회가 되는 거예요. 11을 더해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33회, 내년에 공부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효율적인지 볼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1년 동안에 공부해서 합격하는데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볼 거예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이제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이라고 하면 이제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를 활용하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이제 1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 합격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다라는 합격 후기 같은 것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나도 1년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면서, 그리고 공부 자료도 여기다 많이 올릴 거예요. 나중에 또 소개해 주겠지만.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보죠. 자, 오늘 이제 공부 목표는, 단원을 좀 외워야 되는데, 부동산 학개론의 목차가 이렇게 차례가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단원. 이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외우고 가셔야 돼요. 외울 거고, 부동산학 총론부터 해서 8단원 감정평가론까지 8단원 구성되어 있고, 모든 학문의 책은 그냥 순서가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를 이해하면서 체계를 잡아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해 놓고 이제 각각 수업마다 공부했던 내용이 이때 이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야 나중에 전체 시험 문제를 볼 때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끄집어서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이제 목차를 암기할 거고, 이렇게 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고르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3문제, 4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7문제까지 단원이 나오는데, 총 8단원 중에서 경제론이 2단원이 있고, 5단원이 투자론이고, 6단원이 금융론, 8단원이 감정평가론인데, 나머지 4개 단원은 사실 암기만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그게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를 알고 내가 암기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노란색 단원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내지가 못해요. 그 문장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응용하거나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만 다양한 활용된 지문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단원이고, 이런 단원을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을 좀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암기해버리지 라고 한다면, 하루 지나서 까먹고 또 외웠다가 또 까먹고 또 외우고 또 까먹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힘들게 공부만 하다가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초반에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암기해놔야 이게 오래 가고 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처음에 공부만 잘 해놓고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6과목 중에 부동산 학개론만 법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다 법인데 학개론은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만 잘 해놓으면, 초반에 이해만 해놓으면 나중에 짧은 시간만 들여서도 쉽게 공부하고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해하는 걸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어렵다 하고 또는 뭐 이해가 안 돼서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른다 해서 창피하니까 그냥 몰래 넘어가다가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남들 다 맞출 때 혼자만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모르면 하고 났을 때 질문하거나 초반에는 이제 옆 사람과 잘 이제 어울리면서 질문하면서 야 이거 잘 모르겠다 너 가르쳐 줄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질문하거나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우리 시험에 이제 28회부터 쭉 나왔더니 고르게 배치가 나왔어요. 뭐 큰 영향은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따져보기는 좀 어렵고 문제가 고르게 나왔고 주로 이제 이해하는 단원이 경제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감정평가론인데 가장 문항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4단원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인데 이 이해만 필요한 단원이 총 24문제 이상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럼 60점을 넘기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단원을 절대로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총평은 32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올해는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고 학개론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개론의 고득점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개론은 좀 무난하게 나왔고 난이도가 뭐 선생님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난이도 하와 중짜리가 총 합치면 32문제가 나왔고 이걸 점수로 따지면 80점이에요.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래서 야 난이도가 어려운 걸 8문제를 모두 버리더라도 최고 점수 80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이라고 구분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건 그대로 나온 건 난이도 하예요.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되거나 응용되어서 나오면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난이도 상은 전에 안 나왔던 얘기예요.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가 드러나거나 어렵게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난이도 상. 이런 거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될 문제예요. 근데 난이도 하나 중짜리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어서 올해는 학개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고 민법이 좀 못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개론을 좀 수월하게 잘 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1차 과목 1차는 무난히 합격했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은 뭐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히 공부했다라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학개론은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9문제가 출제가 돼요. 28회부터 본다라면 계산 문제만 본다라면 계산 문제가 11문제, 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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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9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계산 문제 내오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나는 산수, 수학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것만 질색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예요. 맞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습해서 적어도 9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 중에서 4문제나 5문제를 맞춰야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평균 60점을 넘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 계산 문제 4, 5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분수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연습만 하면 이런 문제 나올 때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나오면 풀어내는 연습만 반복해서 한 문제 유형당 20번 정도만 연습을 하면 누구나 시험장에서 1분 내에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 버리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돼요.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할 거니까 알아듣고 이해해서 노력해서 꾸준히 반복 연습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4, 5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어려운 단원이라서 처음에 이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대충 공부하다가 나중에 가서 암기하려고 했을 때 암기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건 암기로 해결되는 단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단원에서 올해 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단원인데 평이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어려운 단원에서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부할 때는 어려운 단원이라고 무조건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어려운 단원일수록 출제자도 어려운 단원인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근데 그 어려운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거의 다 60%, 70%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운 단원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내 걸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결론은 모든 단원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단원만 다 맞고 어려운 단원 내가 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위험하고 쉽든 어렵든지 간에 다 공부해서 어려운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버리더라도 쉬운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집이 있는데 기출문제집이에요. 올해가 이제 32회니까 32번 시험을 봤던 거예요. 시험 봤던 문제가 언제나 우리 시험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 데는 나왔던 문제만 잘 풀어내면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맞기만 한다면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열심히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부터 계속 제가 소개하면서 같이 풀 텐데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냐면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초반에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이 이론 공부는 사실 이 문제집을 풀기 위한 공부고 이 문제집을 잘 풀게 되면 반복해서 풀어서 똑같이 나온다면 실수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40문제 중에 37문제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전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풀려고 공부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알아듣는데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못 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시험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책을 많이 안 읽어봤다거나 어찌됐거나 공부는 유전자가 좀 중요해요.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잘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좀 안타깝지만 못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제 합격하는 데는 또 이제 차이를 좀 둘 수 있지만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야, 남들 아는데 나 혼자 모른다고 막 짜증내거나 막 그럴 필요 없고 사실 받아들여서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근데 목적은 지금은 이제 자격증이 목적이지만 사실 자격증을 딴 다음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능력은 또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돈 많이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 관문은 통과해야 되니까 내가 좀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라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조언을 해서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부 잘한 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돈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영역이니까 어찌됐거나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이걸 뭐 수업 중에 다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걸 끄집어내서 한번 천천히 정독 가보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 자랑 좀 잠깐 하자면 선생님들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 홍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잠깐 좀 할게요. 수업 중에는 별도로 제가 따로 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딱 인문 강의 첫 수업이니까 좀 하다 보면 쪽지게 백선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특강집인데 맨 마지막에 공부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100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마지막으로 이 100문제까지는 무조건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선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출문제가 38문제가 나왔어요. 40문제 중에. 그러면
9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온 거죠. 최고 점수는 사실 1차가 80점이에요.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야, 네 수업 들었던 사람은 다 합격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어요. 고득점으로. 그러나 어떤 분은 떨어진 분들도 있죠. 공부 안 하면 뭐 이렇게 다 나와도 사실 떨어지고 이론을 공부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전혀 뭐 나중에 가서 이 문제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어내요, 사실. 그러면 나중에 뭐 한 달만 잠깐 공부해서 다 합격할 수 있게? 그렇진 않아요. 우리 공부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해서 마지막에 정리한 교재까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1년 과정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는 게 우리 1차적인 목표고, 뭐 쪽집게 백선 말고 핵심 키워드 이런 계산 문제집까지 한다면 거의 100%가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신내림이 있어서 잘 찍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분석하는 건 뭐냐면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에 안 나왔다.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해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엮은 교재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잘 이제 적중되어서 높은 적중률을 보인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올해 출제된 문제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죠. 역시 이건 연구는 제가 할 거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잠깐 좀 보여주려고 한 거고, 잠깐 좀 문제를 보면 뭐 지루하시겠지만 잠깐 한 5분 정도만 제가 소개한다라면 이런 문제죠. 1번 문제 보니까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준 토지, 이런 토지를 공지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쪽지게 백선의 5번 문제 보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부분의 토지 이렇게 틀리게 냈어요. 건부지가 아니라 공지라고 나와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고, 이런 계산 문제는 완전 똑같이 나왔죠. 가격 탄력성과 뭐 교차 탄력성 두 재와의 관계,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두 재와의 관계, 뭐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보니까 수록했던 거고. 자, 이런 거 보면 수요의 감소 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양이 어떻게 변할 거냐, 옳은 지문인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으면 똑같은 유형의 지문이 나왔어요. 옳은 지문으로 나온 거고. 자, 이런 함수식을 바탕으로 거미집 이론의 모양이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거 틀리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인데, 그대로 역시 이렇게 함수식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형이냐,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고. 자, 여기에서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답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 역시나 수업 중에 언제나 얘기하는 거, 완전 비탄력. 이건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비는 어떻게 내리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얘기해요. 이 수직선의 의미를 좀 해석할 건데,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다라는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고. 자, 이 문제는 뭐 수송비, 운송비,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 이 세 개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 비용의 공업 입지, 기업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 이론을 누가 얘기했냐라고 할 때 베버라는 학자인데, 그대로 베버는 수송비, 인건비, 집접이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이렇게 나온 거 그대로 지문에 나온 거고. 뭐 이제 계속 똑같은 지문들이 거의 38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 좀 유명한 문제인데, 현행 법제도상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답인데 폐지된 제도인데, 시행되지 않는 제도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를 계속 1년 내내 공부했어요. 이렇게 토지 초과이득세는 폐지된 거니까 여기에 시행되지 않는 제도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국세. 우리가 세금을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가 있고 정부 중앙에서 걷어들이는 국세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 뭐 이건 그대로 나왔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왜냐면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게 좀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많이 공부했었고,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고, 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이게 2문제가 나왔어요. 32에는 뭐 계속 같은 문제예요. 다 같다.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홍보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시간을 들여서 잠깐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38문제가 된다라고 잠깐 소개해 주려고 PPT를 좀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기출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좀 공부한 다음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32의 기출문제를 자세히 풀어내면서 설명해 주면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 근거 자료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찾아보시도록 하고, 자, 부동산 학개론 시험 대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부동산 학개론은 사실 우리가 개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문에 대해서 얇고 넓게 공부하는 걸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깊이는 없지만 범위가 좀 넓고 다양하고 줄거리를 배우는 과목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이걸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걸 범위를 넓고 얕게 공부하는 과목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거나 좀 어휘력이 떨어진다라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체크하고 스스로 네이버라도 찾아보고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용어예요, 개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런 단어를 처음부터 야, 이게 이거와 똑같은 말이었어 라서 알고 접근해야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게 그 말이었어 라고 한참 뒤에서 이 내용이 꼬여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대출한 금액이 있다고 해보죠. 대출한 금액, 대출금이 있어요. 3억을 빌렸다. 그럼 이 3억을 뭐라고 하냐면 대출금이라 그래요. 대출금.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금 또는 대출액이라 그래요. 근데 이 3억을 대출액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부액이라고도 해요. 대출과 대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빌려준 돈이 3억이지만 빌렸을 때도 3억을 빌린 거죠. 빌린 입장에서 3억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빌렸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융자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융자액이라고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차입했다라고도 해요. 빌렸다를 차입액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빌린 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 가지 얘기했어요.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 금융이나 투자에서 이 남의 돈을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부채라고 얘기해요. 부채. 그럼 이제 5가지가 나왔어요. 남의 돈이죠. 내 돈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6개의 용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타인 자본,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게 똑같다는 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어떤 단어에서는 융자액 나오고 어떤 단어에서는 부채 나오고 어떤 데서는 대출액 나와요. 이게 똑같은 말인지 알고 접근해야지 나중에 가서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했다가 이게 그 말이었어 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제가 소개할 때는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고. 응용된 지문이 많아요. 학개론은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왔던 지문이 활용되어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자 해석 능력이 좀 많이 요구돼요. 이건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역시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제가 많이 도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암기하면 오래 안 가요. 이해를 해야만. 어떤 하나를 이해한다는 건 이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과 연관지어서 하나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건 하나를 딱 끄집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덩어리를 함께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여러 단서들이 제시가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지라고 떠오르는 게 용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논리를 끄집어낼 때. 근데 아무 관련성 없이 이거지라고 딱 외워두면 계속 반복돼서 외우고 까먹고만 공부하고, 그러면 계속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학개론 과목이 그래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체계적인 강의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풀어주면서 다 암기하세요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주면서 차차 살을 붙여나가면서 범위를 넓혀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모두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야, 1교시 안 듣고 첫날 안 듣고 나중에 2번째 날, 3번째 들어나와서 수업을 이해하겠다, 안 돼요.
처음에 수업했던 걸 이해한다는 걸 조건을 가지고서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진행돼요. 그래서 한순환을 공부할 때 11월, 12월 달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11월, 12월 했던 수업을 들어야 하나가 뭉텅그려서 하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간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의 없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1, 2월 달도 이제 한순환이 진행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든 수업이 하나 엮어져서 하나의 큰 부동산학의 체계를 이루는 거니까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만약에 전에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들었다면 듣고 무조건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안 듣고 오시면 잘 이해를 못 할 거고, 빠진 수업이 있으면 동영상 강의로 듣고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자, 내용을 문제와 연결 짓는 걸 항상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문제를 잘 풀어야지, 잘 알아듣고 이해했다가 합격 점수를 얻는 건 아니에요.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자를 읽고서 해석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수업은 문제와 연결지어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오늘만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모든 수업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간단한 문제,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개념 완성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OX 문제 10문제를 줄 거고, 1월 달부터는 이제 오지선답 문제를 10문제씩을 매 수업마다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시험 보고 이제 해설 강의 듣고 내가 공부했던 걸 정확히 이해했다는 문제를 정확히 풀었을 거예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못 풀었다라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빠진 부분을 채워서 여러분이 집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거고, 이런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를 완벽하게 풀어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고, 자, 기출문제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풀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되고 응용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에 나왔던 답을 외워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걸 이해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되면 다르게 나와도 답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답이 그렇게 맞다 틀렸다를 논리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해석할 수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자, 부동산학계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 수업인데, 제 수업은 PPT 교환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재는 별도로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 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고, 수업은 오시면 이제 PPT 교환을 출력을 해 놓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야, 교재로 하면 좋지, 교재 띄워서 이렇게 줄 그으면서 수업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하는데 이해하기 편한 어떤 흐름의 관계들을 제가 정리해서 따로 핵심이 되는 것들만 간략히 요약해서 이걸로 수업을 할 거고, 수업하면서 내용들을 설명할 건데 이런 내용이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좀 필기도 좀 해놓고, 합격생들 중에서 교환만 봤다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교재는 야,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본서 같은 건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기는 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든 PPT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한 거니까 PPT를 교재로 삼으셔도 되고, 1월 달이나 3월 달 되면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요약집이.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론서로 공부해야 될 요약집을 하나 추가로 삼아도 되고, 나중에 이 교재 이론서를 바탕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고민스러우면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따로 상담을 해줄 거예요. 2시간 당 교재 이론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요약집 한 권을 사서, 얼마 안 돼, 커피 한 잔 값이에요. 6,000원 정도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비싼 금액이 아니니까 이론서, 얇은 이론서 하나를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학습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제가 프린트로 줄 거니까 매 수업마다 수업 듣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그래서 문제와 연결해서 풀어야 되고, 이제 야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직장도 다니시면서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건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해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힘들더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뭐 특별히 뭐 시험에서 야, 일하면서 공부했으니까 가산점을 줄게, 10점 더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적어도 내 스스로 공부하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필요해요. 무조건
3, 4월 될 때까지는 1차만 공부하는데 2차 선생님이 2차도 공부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초반에는 1차 위주로 공부해. 1차 민법과 학개론 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민법과 학개론을 공부하는 시간에서는 집에 가셔서 또는 다음 날이거나 시간을 내셔서 적어도 1차 과목에 해당되는 공부를 내 스스로 공부하는 한두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분은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만 뭐 조금 어려운 분은 2시간 이상을 좀 투자해서 반드시 1차 과목은 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장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막 미워가지고 뭐 장사꾼처럼 막 해야 된다라고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경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해한 것이 머릿속에 다 사라지기 전에 짧은 시간에 들여서 내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때 목표는 확인학습 문제를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목표예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강의는 순서와 체계가 있어요. 첫 수업을 들어서 이걸 이해하는 전제 조건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돼요. 중간에 빵꾸가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하겠지만 뭔가 내가 좀 다른 생각하다가 아니면 또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 수업이 망쳤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집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오신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어야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딱 들었다고 해서 많은 걸 다 알아갈 수는 없어요. 거의 다 80%, 90% 이상을 이해하려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거 꼭 명심하고, 그래서 전에 빠졌던 수업은 듣고서 다음 수업에 꼭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자, 이제 학기로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정확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차로 공부한다려면 6과목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면 어떤 한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학기로는 조금만 처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정확히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조금만 공부해도 이 점수가 그대로 높은 점수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과목보다 월등히 높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노력하셔서 이해하시면 동차로 합격하는데 다른 과목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역시 합격 후기에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가장 적은 시간을 들였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게 부동산 학개론이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실 우리가 한 과목만 공부 잘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수업 중에는 가능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야간에 2시간 합격당의 커리큘럼이 11월, 12월 달에는 2시간 개념 완성이고 이렇게는 이제 2개월간 한순환이 돌아가요. 근데 모든 걸 다 배우진 않아요. 가장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고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만, 중요한 단원들을 이렇게 11월, 12월 달에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3개월에, 2개월이 아니라 1월 달, 2월 달, 3월 달, 3개월 동안에 이론 정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물론 여기는 처음 이제 배우는 거 내용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까지, 심화된 거, 응용된 것까지는 배우진 않을 거고, 기본되는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 여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내용, 응용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기출문제를 3개월 동안 풀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여기서부터는 2개월에 또 이제 2개월 동안에는 예상 문제를 풀어낼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때 이제 역시 기출문제와 접목해서 저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면서 예상 문제를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는 이론 정리를, 총정리를 한번 하고, 10월달에는 실전 대비뿐만 아니라 쪽집게 100선, 아까 얘기했던 거 100문제를 종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합격당은 2개월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개념 완성을 하고 3개월 이론 과정을 하고
3개월 이론에다가 기출문제를 풀고 2개월 동안 예상문제 풀이를 하고 이제 최종 이론 정리, 쪽지게 백선 실전 모의고사, 실전처럼 연습해서 시험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이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가요. 좀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나중 될 때 이쯤 딱 되면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생을 좀 덜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차근히 하는 게 나중에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한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2배, 3배, 4배 힘들어져요. 이런 거 겪지 말고 처음부터 지금 11월 첫 강의에 이 자리에 앉았다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잘하신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대부분은 합격을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간다라면. 중간에 들어오시면 앞에 못했던 만큼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처음부터 11월 달에 올걸, 이런 얘기 하는데 막상 또 공부하려면 또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신 건 되게 잘하신 거고 그러면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고. 자, 교재와 평가단이 있는데 일단 제 수업은 PPT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3, 4월 이후에는 요약집 교재와 우리 교재가 있죠. 이 교재를 바탕으로 이 교재로 직접 PPT를 띄워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공부하지는 않고 제 수업은 다 PPT로 진행할 거예요. 제가 만든 교환이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교환으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내가 복습할 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우리 2시간 당 교재나 요약집을 구입해서 요약집으로 해당 단어를 공부를 해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수업은 PPT로 진행을 할 거니까 출력본을 받으셔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 이걸 그냥 또 버리시면 안 되죠. 공부했던 걸 잘 차곡차곡 쌓아놔서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 나갈 때 쭉 넘겨보면서 정리하면서 공부할 교재가 되는 거예요. 순환마다. 자, 그리고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할 거고 물론 이제 교재에 기출문제집이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자, 그리고 제 특강집이 있는데 특강집은 말 그대로 특강할 때 쓰는 교재예요.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뭐 내용과 문제 같이 엮어져 있는 이제 교재인데 제가 특강집은 이제 이론을 총정리하거나 아니면 지문만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만을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물론 그대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제가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고 응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만든 교재들이에요. 따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묶어놓은 교재들이 있고 제 특강집의 이름은 혼공 시리즈라고 혼을 담은 공부책이라는 뜻도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잘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교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메가랜드만 있는 게 있는데 평가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평가단 커리큘럼이 있는데 매주 10문제씩 모든 과목에 10문제씩 온라인 홈페이지에 문제가 제시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올려줘요. 이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평가단으로 인정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는 2,000명 정도를 딱 이렇게 가입시켜가지고 했던 거고 1월 달에 제가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가입하셔서 중간에 시험을 안 보면 아마 탈락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10문제씩 쭉 풀어내면 많은 문제를 풀어내고 합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 될 거예요. 문제 이것만 풀어서 합격했다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평가단 문제도 활용하시고 자, 제 교재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책이 이제 핵심 키워드 책이에요. 제 홍공 시리즈 1번인데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메가랜드의 뭐 빵꾸노트 비슷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을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에 채워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근데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사고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거고 이제 공부를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 이 지문이 여기에 뭔가 다른 지문이 들어가도 읽어보고도 이게 뭐가 중요했는 건지 뭐가 맞고 틀리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교재고 꼼꼼하게 많은 지문들을 단원마다 잘 엮어놓은 책이니까 이걸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강을 들으셔도 되고 특강을 듣지 않더라도 이 교재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5,000원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 권이나 2권 정도 사서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채워넣는 연습을 하시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자, 홍콩 두 번째는 개념 끝내기 비교 지문이 있어요. 이론을 압축 정리하면서 지문 연습을 할 건데, 이제 핵심 키워드 내용이 정리가 됐다라면 이제 많은 지문들을 쭉 빠르게 읽어가면서 맞다 틀리다를 구분해야 될 건데, 이런 지문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옳은 지문이고 틀린 거 한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내는 문제고, 이걸 비교해서 이제 옳은 지문을 틀리게 바꿨고 틀린 지문을 옳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비교 지문까지 해석해야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지문까지 해서 지문을 빠르게 옳고 틀리고 한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교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파이널에 보는 문제집인데 100문제를 끄집어내서 야, 마지막에 이건 100% 다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적중률이 높고 가장 중요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선생님한테는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제 입장에서 학개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이거예요. 쪽집게 백선. 마지막 시험장에 갈 때는 여기는 100문제는 무조건 내 거로 알고 가려고 노력하셔야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또 차차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만 이렇게 엮어놓은 계산 문제집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을 할 건데,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비중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계산 문제가 18가지 유형이 있어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9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출제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 50%라는 건. 다른 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도 여기 한 문제가 출제될지 안 될지 거의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겠다라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연습만 하면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 푸는 건 진짜로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계산 문제 이거 뭐 손 못 대니까 버리세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옛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유형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 공부 잘했어요. 수학을 엄청 잘했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사실 누구보다도 잘 풀어줄 수 있어요. 어렵게 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수준 정도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이해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원리적으로 자세히 풀어줄 거니까 이걸 듣고서 여러분은 반복 연습하는 기만 하면 계산 문제 4문제 이상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코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학개론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해가 없이 암기만 해도 풀어내는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나중에 기억이 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암기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럴 때 3, 4월 되면 3, 4월 달 과정에서는 이렇게 제가 암기 코드를 이렇게 제시해 줄 거예요. 출력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장 말고 뭐 2장, 3장, 4장씩 받아가서 화장실이나 식탁이나 이런 데 다 붙여놓고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거예요. 차에다 놓고서 운전하면서 쭉 한 번씩 보고, 그래서 학개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암기 코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조, 채소 이렇게 뭐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채소, 원조, 채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암기 코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뭐 좀 암기 코드 같은 걸 보면 좀 천재적인데 라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이, 합격생들이 붙여준 얘기예요. 천재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게 암기 코드를 좀 제시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 암기 코드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암기 코드를 만들 리가 없겠죠.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갈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 하루에 다 봐야 되니까 긴장되는 상황에서 잘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짧은 시간에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려면 내가 이해하고 암기했는데 암기가 잘 안 되고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암기 코드로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제시되는 거니까 암기 코드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암기 코드를 좀 재밌게 만들어 놨고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암기 코드 얘기할 때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서 같이 말로 표현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Q&A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을 올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하루 이틀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밴드가 있다 그랬어요. 제 밴드에 가입하셔서 질문 올리면 역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수업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보를 주는 거고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직접 해요. 직접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런 고민이 있다. 이거 모르겠다. 설명을 들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내 질문한 내용을 잘 듣고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구멍이 났구나.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자로 질문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막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걸 캐치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한 수업에 나오셨으면 직접 찾아서 질문을 하시고 어려워하지 마요. 제가 이것도 몰라요? 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뭐 더하기 빼기를 모른다도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고 속이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수업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와서 질문하면 제가 다 알아듣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릴 거니까 직접 질문하시고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밴드나 메가랜드 홈페이지의 Q&A를 활용하시면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거. 자, 밴드에는 나중에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기출문제를 올려주지 않는데 이제 밴드에 들어가시면 합격생의 합격 후기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이제 의지를 좀 한번 다잡아 보시고 나중에 이제 1월 달 정도 되면 매일 기출문제를 2문제씩 올려줘요. 밴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2문제를 푸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니까 야, 공부했던 바탕에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 하루에 2문제씩 올라오니까 들어가셔서 밴드에 가셔서 문제 답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맞았다 틀렸다를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 줄 거예요. 그럼 틀린 거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래서 매일 기출문제 2문제씩 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감을 살리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했던 걸 까먹지 않게 머릿속에 계속 상기시키는 작업이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밴드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시험 제도와 이제 부동산 학교는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오늘은 아마 수업이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10시 정도에 끝나겠네요. 네.